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쌍용 KR100의 편집을 하고 있던 도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다 제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케치만 내놓고 있는 게 최선이다 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무쏘의 후속이라는 쌍용 J100의 실제 로드 테스트 차량이 스파이샷에 잡힌 거죠.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하하모터스는 파산을 신청, 에디슨 모터스는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인수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정말 J100과 KR100이 출시나 할 수 있을까? XAV 컨셉트카를 내놓고 테스트카 하나 내놓지 않은 것과 같은 절차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꽤 편집이 진행된 KR100 영상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얘기했고, 아마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갈 순서가 그 부분이 먼저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여튼 진짜로 이렇게 실제 테스트카 사진이 나왔다는 거, 특히 현대 기아처럼 두터운 위장막을 친 것이 아닌 바로 양산 전 단계인 위장 테이프로 골격이 다 드러나게 나왔다는 점이 현재 급한 쌍용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보통 이렇게 기대가 높은 차량은 비대면 차량 공개 행사까지 하고 기자 보도 자료 및 여러 행사들을 했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안타깝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실차를 내놓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아직 저력이 있다는 거죠. 실차 스파이샷 분석 전 이런 내용을 참고하고 바라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서두가 좀 있었고요. 자,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일단 스케치 버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양산형에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던 자체가 놀라울 뿐이죠. 어쩌면 실제 차를 이미 만들어 놓고 컨셉 디자인 스케치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죠. 기존 J100을 다뤘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케치 버전은 더 낮고 휠을 더 크게 그린 모습이 있으니 저렇게 스포티하지 않을 것이다 했죠. 그런 것처럼 스포티함보다 패밀리 SUV 같은 영상이 보입니다. 우려했던 측면 부분, 솔직히 루프라인과 측면 C필러 쪽 디펜더와 매우 흡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루프라인은 레인지로버처럼 요트 형상의 라인이 보이지만 이는 무쏘의 에어로다이나믹 스타일 라인과 더 흡사해 보이죠. 무쏘의 후속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멋집니다. 아무래도 루프렉과 투톤 스타일로 적용된 루프라인, 그리고 전면 유리로 내려오면은 에이다스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와 센서가 위치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작은 게 아닌 꽤나 넓은 면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렉스턴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주행까지 적용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A필러에서 본넷으로 넘어간 그 라인에 벤츠 지바겐처럼 차의 폭을 알 수 있는 마커가 보이죠. 이 부분이 지바겐처럼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듯 하고요. 내부 LED로 미세한 등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야간 주행 시 더 편한 주차 및 캠핑과 오프로드에서의 차의 폭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중 소볼리를 만든 쌍용이 맞나 싶을 정도죠. 사실 현대가 미쓰비시사와 협력관계를, 기아가 마츠다와의 협력관계를 솔직히 협력관계라고 하고 OEM 생산업체 및 들여와서 판매하는 정도의 개념이었지만, 쌍용은 벤츠의 구형 파워트레인을 가져와 개량을 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펼쳤죠. 이스타나는 벤츠 미니밴 OEM 생산을 맡았고, 그레이스가 폐차되었지만 이스타나는 스타렉스가 그랜드 스타렉스 전용 학원차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아직도 현역을 맡을 정도로 상당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그 결과 순이익 면에서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고, 높아진 인건비 등 빠른 전환 포인트를 잡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지만요. 이처럼 티볼리로 반짝 뜬 메이커라고 치부하기엔 그 역사와 전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습니다. 목욕탕 내에 사막을 질주하는 다카르 랠리를 공중파만 존재하던 시절에 라이브로 지켜본 분들은 무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죠. 여튼 본닛 사이드 내줄의 그 볼드함과 달리 가운데는 좀 밋밋한 형태가 스케치 버전과 존독이고요. 새롭게 재정비된 그릴과 헤드램프의 일체가 무쏘 아이덴티티를 계승했습니다. 이 무쏘와 비교한 버전은 위 카드를 눌러서 들어가면 보이고요. 그릴 가운데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게 보이죠. 헤드램프를 둘러싼 주간주행등 DRL은 실차가 더 멋진 모습을 보이게끔 하네요. 그리고 저 작은 눈알, 아니 헤드램프가 야간 빛이 좀 어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만도 한데, 차 포지션과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레이저 램프나 촘촘히 박힌 다량 LED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 테죠.
상향등과 하향등이 같이 붙어있는 형식으로 제공할 텐데 더 얇고 밝기가 개선된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하단 LED 안개등이 같이 작동되어 밝기 보조를 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 안개등과 보조 램프로 진행될 부분 역시 프로젝션 타입 LED를 장착할 가능성이 크죠. 다발 LED 램프를 넣기에 상급 옵션이 적용된 차량임을 감안 저 부분에 펠리세이드 같은 식의 메인 헤드램프는 장착되지 않을 듯합니다. 굉장히 큰 하단 그릴이 실질적 흡입 및 터보 흡기구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죠. 상단과 하단 그릴을 합체해 큰 그릴처럼 보이는 유행과 달리 쌍용만의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 더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상단 일체형 그릴과 하단 그릴을 연결하던 방식이 어설프게 민자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 크롬 패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식이 좀 더 고급감을 느끼게 하는 그 포인트죠. 단순히 상단 헤드램프와 하단 사이드 보조등과 동떨어져 보이게 한 디자인이 아닌 이 두터운 크롬 라인을 주면서 분리시킨 모습이 보이고요. 티볼리만 만들던 쌍용이 올류 렉스턴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렉스턴 스포츠와 칸 모델의 겉모습만 변화를 준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준비, 이렇게 컨셉 그대로 적용한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라는 코란도와 무쏘에서 이어진 그 강인함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밝혔고요. 정통 SUV 브랜드 이미지, 아직까지 그 전설의 무쏘가 돌아다닐 만큼의 내구성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게 보이죠. 하단 범퍼와 연결된 그 스키드 플레이트는 단순히 형식상 하부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장착하는 것과 달리 저 부분, 앞부분에 그물망처럼 뚫려있는 게 보이죠. 오프로드 성능까지 감안, 물의 배수 처리까지 하는 기능적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세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필살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색과 블랙 투톤으로 잘 어우러진 모습일 테고 실제 위장 테이프가 벗겨지면은 투톤 루프라인과 더 잘 어울릴 듯 하네요. 사이드로 가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휠하우스예요. 개인적으로 볼드한 느낌을 살리려 각진 형태의 휠하우스를 적용한 건가 싶겠지만 자세히 보면 위장 테이핑을 두르고 자른 모습이라 저렇게 각진 형태로 나온 거죠. 일단 뒷부분은 잘 안 보이나 전면 휠하우스는 라운드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동그란 형식이 아닌 좀 각진 형태의 살짝 라운딩이 적용된 부분이죠. 게다가 위장 테이프 때문에 볼드함이 덜 느껴질 텐데요. 자세히 보면은 헤드램프의 연장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그 망할 뷰티풀이라고 붙인 중볼리에 실망한 유저들, 아니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해 본연의 방향으로 잘 돌아간 듯합니다. 휠은 중볼리, 아니 코란도 풀옵션 휠을 그대로 적용했죠. 솔직히 다른 휠 적용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해줘도 되고 렉스터 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저런 식이 아닌 오프로드 패키지라 해서 따로 더 큰 사이즈의 타이어와 더 작은 휠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런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뇌피셜이지만 상당히 휠하우스와 타이어 사이에 공간이 크고 정통성을 지닌 오프로드 차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죠. 사이드미러에 리피터가 장착되어 있고 얇은 리피터가 헤드램프 디자인과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는 코란도 사이드미러와 같은 것을 사용한 거라 더 이런 부분에 원가 절감, 오히려 환영이죠. 어려운 상황 뻔히 아니깐요. 윈도우 라인이 오히려 위쪽 위장 테이프 덕분에 레인지로버 특유의 라인까지 적용된 것이 더 확인되고요.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보면은 윈도우 하단 라인은 일자로 쭉 뻗어 리어 윈도우까지 그 캐릭터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J100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더 낮아 보이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도어 캐치가 플러시 타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듯 싶다라고 했죠. 네, 도어 캐치가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고 2열 도어 캐치는 저 볼드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장착된 게 진짜로 실차에 적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로고 패널은 더 추가 스파이샷이 나오면 언급을 하고요. 뒷바퀴 휠하우스도 보면은 테일램프 라인부터 나오는 두터운 라인과 그 두터운 볼드함과 맞물려서 실제 제원보다 더 큰 느낌을 줄 듯 보이고요. 그리고 디펜더를 벤치마킹한 저 C필러 라인 부분, 윤곽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적용된 것이 보이는데 잘 팔릴 수 있는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한다는 점은 현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리어 부분은 스파이샷이 없으나 현재까지 실체가 그대로 적용된 것과 같다면 정말 역대급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세로형 램프에서 LED 디자인 및 후진등과 방향지시 등의 위치 및 크기가 정말 뒷부분의 인상을 크게 좌우할 듯한데 부디 마무리를 잘 해서 지금처럼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거죠.
솔직히 파워트레인은 코란도 파워트레인 그대로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가솔린 터보 엔진은 유럽 수출형의 것을 적용했으면 하지만 환경 규제에 의한 탄소 배출권 때문에 국내에 좀 더 적게 나오는 코란도의 가솔린 터보 적용이나 올류 렉스턴처럼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나올 듯합니다. 쌍용 J200을 보니 인생도 사업도 개인 운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떠오르죠. 여러분들도 저도 어려운 이 코시국에 상기해야 할 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쌍용의 내근 생산직의 그 이기적인 부활이 아닌 쌍용그룹 전체 그리고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쌍용 자동차가 과거처럼 매니아를 형성한 그 자체의 부활을 기대하는 부분, 마치 인생처럼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실패를 인정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더 큰 공감 및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업로드되는 KR100 내용은 이틀 전에 미리 녹음 편집을 진행한 터라 내용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올림픽에서 간간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모두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결과값 또한 좋아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구독자님들 및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룡!